동북아의 절대 강자였던 요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여진은 어떻게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대제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당시 요나라는 여진의 특산물인 북방 내 해동청을 얻기 위해 가혹한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이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역사서인 금사는 여진족의 봉기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라 사신들이 여진의 땅에 들어와 온갖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해동청을 강요하니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 1112년 요나라 천조제가 여진의 추장들을 불러 모아 춤을 추라고 강요했을 때 오직 와나나구다만이 끝까지 거부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아구다는 흩어진 부족들에게 우리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우하는 요나라를 무너뜨리자고 호소했고, 해동청 수탈에 한이 맺혔던 여진족들은 하나로 뭉쳐 거대한 반란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요나라는 최고의 사냥매인 해동청을 얻으려다 그 매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여진이라는 맹수를 깨워버린 셈입니다. 1114년 역사적인 인물 와나나구다가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라 천조제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아구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2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나라의 거점인 영강주를 공격해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여진 독립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아구다는 그해 11월 추라점 전투에서 요나라의 대군을 격파하며 만주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 승리는 그가 황제로 추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115년 아구다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국호를 금이라 선포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으니 우리 제국의 기상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기동력을 앞세운 여진 기병은 거란의 대군을 압도하며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세력 판도는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금나라는 남쪽의 송나라와 해상의 맹약을 맺고 요나라를 압박했습니다. 1120년 요나라의 상경 2만부를 함락시킨 것을 시작으로 금나라 군대는 거란의 주요 거점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마침내 1125년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가 금나라 군대에게 사로잡히면서 200여 년간 동북아를 지배했던 요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변방에서 흩어져 살던 여진족이 마침내 중원의 질서를 재편하는 제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고려의 구성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진이 불과 몇 년 뒤 요나라를 멸망시키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금나라가 건국되기 전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부르며 말과 화살을 바치던 종속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와나나구다가 금나라를 건국하고 요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자 고려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125년 요나라가 멸망하자 금나라는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어제까지 부하로 부리던 이들에게 신하의 예법을 갖추라는 요구는 고려 조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자겸은 금나라와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여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고려의 금나라 사대 수용은 자존심보다는 국가의 생존과 실리를 택한 외교적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오랑캐를 섬긴다는 내부적 비판이 있었고 이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으나 이 결정을 통해 고려는 금나라가 중원을 장악하는 격변기 속에서도 큰 전란 없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